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본 도쿄전력이 오늘 오전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2차 해양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전문가를 현재 파견해 2차 방류 상황과 정보를 철저하게 감시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중국에 이어 러시아까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를 검토하는 등 일본의 오염수 방류로 인한 외교적 파장도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일본 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센터장님. 아까 우리 특파원 연결했을 때 오전 10시 18분부터 이제 해양 방류 시작이 됐으니까 한 6시간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1차 때도 같은 질문을 좀 했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본의 시간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지난 8월 달에 올해 안에 4번에 걸쳐 이제 방류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3만 1,200톤 정도를 방류를 하겠다고 했고 1차로 7,800톤을 이제 방류가 끝났거든요. 네. 그리고 도쿄전력이 어제 발표한 거에 의하면은 3일에 또 다시 한번 시험적으로 1톤을 오염수 1톤을 해수 1,000톤으로 희석해서 해보니까 또 농도를 측정해보니까 그 삼중수소의 농도가 기준치 이하였다. 방류에는 문제가 없다는 이런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예정대로 도쿄전력을 포함해서 일본 측이 계획한 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까. 네, 몇 번을 본 숫자인데도 총 7,800톤 모두 지금 저장량에 들어있는 양이 133만 9,135톤입니다. 네, 우리 정부가 지금 오늘 일일 브리핑하면서 지금 이 방류 이후에 오염수 그 측정 과정에 한국이나 다른 국가 참여하는 것도 좀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런 부분은 좀 어느 정도 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조금 뭐 정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미 그 IAEA가 현장에 사무소를 놓고 있었고 또 충분히 우리 정부하고 또 협의도 하고 정보를 전달하고 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 요청한 대로 아마 좀 해줄 가능성은 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가능성이 낮다고 보시는 거군요. 네, 낮다고요. 알겠습니다. 자, 일본은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계속해서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정당성을 좀 인정받기 위해서 국제사회를 설득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뭐 기본적으로 IAEA의 그 포괄적인 보고서 이후에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주변국에 뭐 특히 뭐 최근에는 중국이 거세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중국이 하는 거는 정치적인 거지 과학적인 근거에 의한 것이 아니다는 얘기를 계속해 왔거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 의문을 제기하고 일본 내에서도 비판적인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려 혹은 비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해를 얻기 위한 노력은 할 것으로 보여요. 예. 지금 현재 영국에서 그 런던 협약, 런던 의정서 당사국 총회 지금 열리고 있는데 이 총회에서도 지금 어떻게 보면 그 해양 오염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일본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설득 작업을 하게 될까요? 아마 오늘 밤에 논의가 될 것으로 아마 생각이 됩니다. 이미 그런데 일본 정부나 도쿄전력은 이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도쿄전력의 홈페이지를 보니까 런던 협약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해양 투기에 해당하냐 해당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이미 검토를 끝냈기 때문에 일본 측의 입장에 을 보면은 해양 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이런 그 결론을 냈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해양 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육상에서 또 뭐 원자력 관련 시설에서 이제 배출을 한다고 하는 거 해왔거든요. 뭐 후쿠시마 원전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고 있고 중국의 원전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해양 투기가 아니라 육상에서 배출이다. 이런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결론이 똑같더라도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또 어떤 목소리를 내는가 내용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정부도 관련 입장을 밝힐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 어느 정도 수위 또 어느 정도 방향성이 나온 메시지가 있을까요? 아마 우리 정부가 기본적으로 이제까지 발표했던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IAEA와 같은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또 그러한 그 IAEA의 보고서 혹은 일본 정부의 입장도 우리가 존중한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해 왔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지 않을까. 다만 우리 정부는 우리 국민들이 이 우려가 있다는 것들 지속적으로 이야기할 것 같아요. 우리 정부도 지금 현재 파견에서 2차 방류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 좀 확인해 보겠다 이런 정부 입장도 밝히고 있고 실제로 그 전에도 좀 파견이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런 부분에서 좀 실효성 있는 검토들이 나올까요? 아마 우리가 원하는 만큼은 아닐지도 몰라요. 예. 다만 이게 올해만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제 뭐 이 계획대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3%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 30년 이상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예. 어떤 이번에 뭐 2차 방류도 문제 없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3차, 4차가 계속 아무런 문제 없이 일본의 계획대로 이루어질 거라고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을 통해서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떤지를 이제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이 가장 예. 현재로서는 그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본 내부는 어떨까요? 일본 정부 1차 방류 이후 원전 주변에 어떤 영향도 없었다면서 안전을 자신하고 있지만 실제로 지난 8월인가 일본의 대중국 어피드 수출이 75%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네. 바꿔 말하면 일본 수산업계 입장에선 또 타격인데. 실제로 이제 방류를 해보고 나니까 이제 그 업계에서 이제 피해가 발생을 네.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미 한 800억 엔 정도의 그 기금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방류를 하고 난 뒤에 실제로 피해가 나오니까 추가적으로 한 200억 엔 이상을 또 기금으로 조성을 해가지고 대책을 마련을 했거든요. 이런 거를 통해서 거의 1,000억 엔, 1조에 가까운 뭐 피해 보상, 배상 대책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통해서 충분히 업 관계자들의 우려는 좀 비판에 대해서 해소하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많은 기금을 투입하고 있고 특히나 이게 소문 피해와 관련해서는 지금 접수를 받고 있고 적극적으로 배상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이러한 어떤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뭐 이거는 그 실제로 그 피해가 한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고 또 하겠다고 완전히 끝날 때까지 일본 정부는 책임을 갖고 어민들의 그 피해 관계자의 그 산업의 피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걸 실천에 옮기는 거에 지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하지 않으면 오히려 또 내부에서 반발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반발을 좀 무마하고 해소하는 그 과정의 연장선상에 반발을 무마하는 효과는 좀 있다고 보십니까? 현재 분위기가? 실제로 있을 수 있죠. 그 어민들의 경우는 가장 그 생계가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고 또 이게 지금 현재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제 차세대, 후대까지 연결이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민감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여론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관심을 갖고 네. 귀를 기울이고 있다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죠. 예. 완전히 끝날 때까지 책임을 지겠다. 그렇죠. 일본 내부를 향해선 예. 그 정도 책임 의식에 그 정도 좀 배려가 외교적인 배려가 밖으로도 좀 향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어민 얘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한국을 포함해서 주변국 어민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책임은 좀 질 수 없다는 게 일본 정부의 태도인데 어떻게 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직접적으로 뭐 피해가 발생한 거를 이제 인과관계를 이제 증명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IAEA도 그렇고 네. 일본 정부도 뭐 문제가 없다, 환경이나 인체에 해롭지 않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할 수 있는 피해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이제 소문 피해이잖아요. 예. 네. 그런 것까지 일본 정부가 주변국에 대해서 해야 할 의무는 사실상 법적으로는 없어요. 예. 그런 거는 좀 우리한테는 좀 불만스럽기는 하지만 네. 법적으로 본다면은 그런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예. 중국의 그 강경한 입장도 더욱 거세지고 있는 게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한 이후에 지금 2차 방류 앞두고 일본을 상대로 불량 국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중일 갈등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중일 갈등이 아마 당분간 좀 지속될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중국의 입장을 보면 조금 톤 다운된 것도 있어요. 사실상 우리 정부도 존중한다. 뭐 찬성하는 건 아니지만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국제사회에서 대략적으로 본다면은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다. 일본 측이 얘기하는 것이 이제 안전에 해롭지 않다는 게 거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배적인 그런 어떤 그 의견이 돼버렸어요. 그런 상태에서 중국이 지속적으로 의문을 제기한다는 게 자칫 잘못하면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그런 우려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조금 한 발 물러설 필요가 있는 거고 또 실제로 뭐 중국의 어선들이 이제 예. 북태평양이라고 하죠. 그 근처에까지 와서 조업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거기에서 잡아가는 어류라는 게 수산물이라는 게 결국은 중국산이 돼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중국의 그 일반 그 국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게 일본산인지 중국산인지도 모르고 또 그런 그 피해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어떤 또 대책을 내놓을 거냐 하는 것이 오히려 또 문제로 과제로 또 다가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을 일방적으로 비판하는 것이 중국 정부에게는 또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그런 판단도 아마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자, 듭니다. 그런데 일본 입장에서는 또 중국을 또 달래야 되는 게 아까 우리가 일본 자국민 얘기할 때 그 어민들 피해 얘기할 때 하지 않았습니까? 중국의 일본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요인을 분석하기로 했기 때문에 외교적인 어떤 파장도 일본 입장에서는 좀 민감하게 대응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중국만 이런 게 아니라 러시아까지 지금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거든요. 뭐 우리가 한미일 북중러 구도를 많이 얘기했는데 외교 문제에서 러시아가 중국과 발을 맞추려고 하는 걸까요? 아마 그런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만 러시아도 뭐 중국에 일방적으로 동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중국과 협의를 했지만 중국의 우려에 대해서 협의를 했지만 실제로 또 일본 정부하고 또 협의를 하고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겠다는 게 러시아의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판단을 할 수 있는 자료, 정보를 좀 제공해달라고 얘기를 했고 또 협의를 하자고 얘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본과 러시아의 그 협의 결과에 따라서 어떤 판단을 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앞서 중국에서는 조금 한 발 물러서는 혹은 톤다운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말씀하셨는데 오늘 12월에 한중일 정상회의가 또 예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도 좀 염두에 둔 반응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뭐 얼마 전에 9월 25일인가요? 한국에서 이제 고위급 협의가 열렸어요. 그리고 그 고위급 협의에서 11월에 한국에서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기로 이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 결과가 이제 12월에 연내에 한중일 정상회담으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그렇죠. 일방적으로 그 반대하는 것이 외교적으로 봐도 중국한테는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판단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끝으로 오늘 오전부터 일본이 해양 오염수 2차 해양 방류를 시작을 했습니다. 아까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 어떤 현실적인 한계가 느껴지기도 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우려가 여전한 상황이거든요. 아까 우리가 런던 얘기도 했습니다만 지금의 어떤 정부 대응에 추가적으로 좀 말씀하신다면 어떤 부분이 좀 보충된다고 보십니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일본 측에서 이거 뭐 처리수라는 말을 쓰는데 네. 일부에서는 우리 오염수라고 사용하는 명칭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 이야기가 있지만 저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 해양 방류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어떠한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때까지 조금 더 우리가 기다리면서 좀 여유 있게 일본이 하고 있는 계획대로 정말 이루어지고 네. 있는지 잘 모니터링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게 네.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